2장 전도개론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전도개론을 시작할 때 전도율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실험적으로 열전달량은 면적에 비례하고 온도차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식을 이와 같이 qx는 마이너스 k a dx분의 dt라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이제 3차원식으로 이와 같이 만들었죠. 3차원식은 x방향 벡터, y방향 벡터, z방향 벡터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세 가지 항으로 우리가 3차원 열전달률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qn 그죠? 노멀 방향. 열전달은 어떤 표면의 직각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X성분, Y성분, Z성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물질의 물성값은 이 열전도율, 열전도계수 요 K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죠?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K를 구하면 K는 이 열전달률에 비례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기울기에는 반비례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체의 열전달률, 액체의 열전달률, 기체의 열전달률은 결국은 분자성원의 거리의 영향에 따라서 분자성원 거리가 가까우면 열전도 계수가 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성값으로서는 우리가 연력학에서 공부한 그 물성값 상태량은 평행 상태에서 정의했죠. 밀도라든지 비열, 압력, 체적, 온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전달에서는 전달 물성값, 이 열전도율, 열전달에 대한 전달 물성값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도입이 됐고, 그리고 지역학에서는 동점성 계수 같은 것들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최적 열용량은 물질이 에너지 저장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밀도와 CP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것을 내가 설명할 때는 우리가 고기를 굽는 불판, 그죠? 불판을 비교를 했었죠. 불판이 얇은 철판과 이 두꺼운 돌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얇은 철판인 경우에는 최적 열용량이 작다, 그죠? 작다. 두꺼운 돌구이 판은 최적 열용량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열확산계수는 요 열용량분의 열전도계수 이것을 알파로 하여서 이것을 열확산계수 서멀 디퓨지비티라고 하였고, 이 열확산계수가 큰 물질은 열적인 주위 환경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면 작다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열 확산 방정식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확산 방정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임의의 어떤 매질, 고체라고 생각하세요. 고체 내의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입니다. 고체 내 온도 분포.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체가 있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의 이 특정한 부위에, 예를 들면은 이러한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면, 물체가 예를 들어서 큰 물체,
요게 5m다. 여기는 4m다. 높이도 5m다. 이렇게 상당히 크죠, 그죠? 이 물체의 어떻습니까? 임의의 어떤 곳, 그죠? 어떤 곳의 온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의라는 것은 어떤 그야말로 아무데나, 그죠?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기 위한 열 확산 방정식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요 안에 아주 작은 미소알갱이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m, 4m, 5m 이렇게 큰 것 중에서 미소알갱이 요게 이제 요거를 dx 이제 그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죠? 요게 가로축이 dx, dy, dz.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그리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확대했죠. 그래서 축을 지금 원점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을 x방향, 수직 방향을 z방향, 그 다음에 y방향은 결국은 이런 면이 되겠죠. 이런 면이면 이 방향이 x방향, 이 방향이 y방향, 위로 방향이 z방향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는 이제 요 미소 알갱이, 그러니까 요 길이는 dx, 요 길이는 dy, dz 아주 작습니다. 크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각 면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왼쪽 면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QX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요 면. 그죠? 요 면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직각으로 들어갑니다. QY.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 밑면에서 올라오는 것. 그죠? 요것을 우리가 QZ라고 하자.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것은 지금 QX가 이 X 방향으로 들어오고 Y는 Y 방향으로 들어오고 Z는 Z 방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나가는 건 X 방향에서 나가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방향이 X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그죠? QX인데 여기 들어오는 게 QX니까 나가는 걸 QX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위치는 요 임의의 채로에서 요까지가 X니까 요 이까지 거리는 요게 DX니까 요 위치는 X 플러스 DX 이렇게 표시합니다. X 플러스 DX 면이 요 면이죠. 그죠? 요 면을 통해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Y방향은 어떻습니까? Y방향은 요 방향이 Y방향이니까 Y방향으로 들어온 것, 저 뒷면으로 나가는 것, 그죠? Q에 Y 플러스 DY면으로 나가는 것. Z방향은 또 이렇게 Q, Z 플러스 DZ면으로 나가는 Q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매질 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좀 지워볼까요? 지워보면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매질 내에 만약에 어떤 발열체가 있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요 생성항입니다. 생성항. 에너지 G는 제네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제네레이션. 그리고 요거는 시간에 대한 생성률 이렇게 위에 돛을 표시하면 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공간
이 공간에서 우리가 저장되는 양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E의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그죠? 율, 그죠? 저장되는 것. 그래서 이 ST로 표시합니다. 이 ST 이렇게 요 EST로 우리가 역자로 사용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표시를 해두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컨트롤 볼륨으로 우리가 유입되는 에너지율, 그 다음에 유입되는 게에다가 그 컨트롤 볼륨이 생성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유출되는 것을 빼주고, 그죠? 하면은 결국은 그 박스 내에 전부 저장된 양은 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유입량은 여기서 얻은 겁니까? 유입량은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들어오고 앞에서 들어가고 밑에서 들어오고 그 세 가지가 유입량이죠. 유입량이고 유출량은 오른쪽으로 나가고 x방향 x 플러스 dx에서 나가고 y 플러스 dy에서 나가고 z방향 z 플러스 dz 면에서 나가는 그 세 가지가 유출량이죠. 세 가지가 유출량이다. 그죠? 유출량. 생성되는 양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 닷이란 걸 정의해서 Q 닷은 밑에 썼습니다. Q 닷은 단위 최적당 열 발생률, 그러니까 와트 퍼 미터 삼성입니다. 최적당 열 발생률이니까 여기다가 최적을 곱해주면 총 발생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최적은 dx 곱하기 dy 곱하기 dz가 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 최적당 열 발생률이니까 최적을 곱해주면 이 전체 최적에서 나오는 열 발생률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항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 큐빅에 저장되는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죠? EST, 그죠? 스토리지라고 했죠. 스토리지, 그죠? 자, 그럼 스토리지는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요? 스토리지는 밑에와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변화가 있으니까 온도 변화가 있죠. 온도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비열, 밀도는 뭡니까? 단위 최적당 질량이죠. 질량 곱하기 비열은 뭡니까? 어떤 물체가 1도 상승했을 때 1도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얼마니까 몇 도가 되면은 거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 최적인 곱해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시간율로서 전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단위 시간당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지 에너지를 저장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G 생성항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단위 최적당 열 발생률 Q 닷에다가 최적을 곱해주면 전체 최적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발생률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래 해서 우리가 ST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ST도 설명했다. 그러니까 로 CP, 열 에너지 저장 능력 정도, 열 용량에다가 온도 차이 곱하고 전체 최적 곱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눠주고 해서 스토리지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 해서 우리가 식을 16식과 같이 초기식을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지금 온도를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온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온도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온도를 구할 만큼 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지금 QX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QX 플러스 DX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qx와 qx 플러스 dx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qx는 qx 플러스 dx, x 플러스 dx면의 q는 x면의 q에다가 어떻습니까? 그 변화율 곱하기 그만한 거리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업수학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면 그 다음 2차 항이 또 나오겠죠. 2차 항, 그죠? 2차 항 나오고 3차 항 나오고 계속 차수 9차 항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나오면 우리가 2차 항 요 뒤에 이제 dx의 제곱으로 이렇게 제곱항이 곱해집니다. dx라는 건 뭡니까? 위에 알다시피 요 그림 자체가 미소 최적이죠. 미소 최적. 아주 작은 최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요건 dx만큼 작고 요건 dy만큼 작고 요건 dz 아주 작단 말이죠. 아주 작은 최적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x도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고차항의 x를 제곱을 하면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이후의 항은 다 무시할 수 있고 결국은 식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가 편리하냐 하면은 요 q x 플러스 dx하고 q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항 마이너스 요항 하면 결국은 요항으로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위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고항이 지금 qx하고 요항이죠. 마이너스죠. 하면 그 우변항 변화율만 표시되고 y도 y방향, z도 z방향 이렇게 있죠. 그래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숙제 한 개는 숙제 1은 무슨 숙제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 식을 유도하세요. 요 식을 유도하라. 뭐죠? 테일러 급수 전개로 고차항까지 다 쓰세요. 고차항까지 다 써서 쓰고 이렇게 소거하면 이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숙제 1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요 식을 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은 x방향의 요거 y방향, z방향 요 항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남게 되고 그 다음에 q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직도 우리가 결국 이 식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온도에 대한 미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qx, qy, qz는 우리가 앞서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qx는 그죠? x 방향 기울기, y는 y 방향, z는 z 방향. 앞에 열전도 계수가 붙고. 요거는 뭡니까? 전부 단면적이죠. 단면적. 단면적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면적이 있으면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겠죠. 이게 만약에 n 방향이면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x 방향이면 qx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면적은 어떻습니까? 요거의 직각 방향이다. 그죠? 한번 살펴볼까요? x 방향은 dy, dz인지 한번 볼까요? 보지 말고 여기서 간단히 한번 그려보죠. 그죠? 요게 dx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dy고 요 길이가 dz겠죠. 그러면 열전달이 자 좌측면에 요 면에 들어오는 열전달은 어떻습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요래 들어오는 게 qx란 말이에요. qx의 그 직각 단면적은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은 뭡니까? dy, dz죠. dy, dz 그죠?
다음에 y 방향 QY는 어떻습니까? y는 색을 달리 해볼까요? 요 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요 면적으로 들어가는 QY죠. 그러면 요 면적은 뭡니까? dx dz 그죠? 그 다음에 z 방향은 뭡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놈이니까 dx dy.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은 그죠? 요 온도가 들어가겠죠. 요 항 대신에 이제 요 qx, 요 qy, qz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19식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 항만 보면은 첫 번째 항에 라운드 x에 여기 qx 있는 자리에 qx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k 요거 들어가서 결국은 앞에 거는 상수고 뒤에 항만 라운드 t 라운드 x 이래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그죠? 그래서 요 항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 항이죠. 요 항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더블 프라임이 빠졌네요. 그죠? 더블 프라임이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는 y 방향에서 나왔을 거고 요거는 z 방향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열 발생률 단위 최적당 열 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건 열 저장 요거는 앞에서 에너지 어떤 에너지냐면 스토리지 되는 것 그죠? 저장되는 것 어디에 저장되는 것과 같은 전체 컨트롤 볼륨에 저장된 에너지 전체를 요 항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열 확산 방정식, 입니다. 고체 내부의 임의의 위치에 온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의 위치에 한번 볼까요? 각 항들이 전부 온도로서 표시되어 있죠. 온도. 결국 이 식에서 우리가 T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이냐 봅시다. 이게 T를 구하는데 이 식은 T가 X가 변수이기도 하고 Y가 변수이기도 하고 Z가 변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X의 함수, Y의 함수, Z의 함수다. 그죠? 또 T가 뭡니까? 시간, 소문자 T는 시간이죠. 그죠? 시간의 함수. 그러니까 4개의 변수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는 그죠? 그러한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돼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돼 있으니까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식은 편미분 방정식.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앞으로 풀면 이와 같은 고체 내의 임의의 위치에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온도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온도. 임의의 위치에 온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열 전도에 있어서 이 식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열 확산 방정식, Heat Diffusion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중요한 식입니다. 열 전도에서.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 각 항들을 우리가 좀 더 음미해 보죠. 좀 뜯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식이 만약에 열전도율 이19식에서 열전도율이 어느 것입니까? 그죠? 이게 열전도율이죠. 그래서 열전도율이 온도의 함수이기도 한데 만약 이게 일정하다 하면 열전도율 K가 일정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요 미분기호 밖으로 이렇게 다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각 항을 K로 나눠버리면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K를. 그래서 여기 뭐 알파로 넣었는데 알파 요 K가 들어있네요. 알파는 로 CP분의 K 열 확산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2의 19식으로서 우리가 정결 열전도를 전도되는 고체 내부의 온도를 구하는 열 확산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 식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좀 더 생각해 보자. 열 전도도 서멀 컨덕티비티가 일정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 하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죠? 뭐 어떤 값이 예를 들면은 시간에 대해서 여기 소문자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없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스테디스의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원래 식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항이 어느 항입니까? 그죠? 요게 소문자 t 요것이 시간이죠, 시간. 그죠? 온도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 스테디 스테이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항만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테디 스테이션 경우에는 우변항은 0이 되고 좌변항만 존재하는 식으로 바뀌어 쓸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 이게 1차원이다. 1차원, 그죠? 1차원이면 뭐 x만 있다. x만 존재한다. y나 z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x만 존재하고 y나 z항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앞에 항만 살아남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여기서는 열 발생이 없다. 아마 열 발생이 없다. 그럴 식이 이래 돼 버리죠. 열 발생이 없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x 방향 이게 원래 편미분은 변수가 몇 개가 있을 때 우리가 편미분을 쓰지만 x 방향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꼭 뭐 이렇게 편미분은 안 쓰고 요 라운드 대신에 우리가 뭘 써야 됩니까? d로 써도 되죠. 결국은 요걸 다시 쓰면 k의 d2t의 dx2는 0.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밑에는 보너스 숙제를 보너스로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앞에 요 2의 19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2의 19식이 이 편매분 방정식인데 대단히 중요한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식은 이 식은 어떻습니까? x, y, z 그러니까 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처음에 좌표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죠? 요 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임의 위치에 여기가 원점이지 원점이고 요 방향이 x고 그죠? y는 그죠? 수평면 z는 요 방면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잡았죠. x, y, z가 뭡니까? 직각이죠. 직각 그죠? 각각의 직각이다. 요것도 직각이고 요것도 직각이고 그죠? 또 요것도 직각이고 그죠? 직교좌표란 말이에요. 직교좌표. 요 식은 직교좌표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원통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통좌표계를 써야 되겠죠. 원통좌표계.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동그라미 그죠? 이거는 구좌표로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2의 19식을 원통 좌표계로 바꿔보고 구좌표계로 바꿔보란 말입니다. 우리 책에는 이미 바꾸어진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변환을 한번 해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든 학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직교좌표계 식을 원통좌표계 또는 구좌표계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숙제 점수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 19식을 아까 이야기한 이 식입니다. 그죠? 이 식, 이게 19식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라 그랬죠? 이게 19식.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 그죠? 조건에는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 경계 조건을 우리가 바운다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바운다리 컨디션, 경계 조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미분방 정식을 풀 때 경계 조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경계 조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직교좌표계 식을 유도할 때 이 그림에서 시작됐죠. 자, 만약에 이 좌측면을 한번 볼까요? 좌측면 안 보이는 면이죠. 좌측면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열량이 뭐였죠? QX였죠. 우측에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요 면적에서 나가는 것은 Q의 X의 DX. 요 X의 DX가 뭐라 그랬어요? 요 면이 X의 DX면입니다. 요 면은 X면이고. 왜 그렇죠? X를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X가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X가 여기까지 오고 요 길이가 뭐고 DX지. 그러니까 이건 X면이고 이건 X 플러스 DX면이죠. 여기까지 길이니까. 그죠? 그러면 식을 풀기 위해서 이게 이제 미분방정식이니까 미분방정식은 이 식은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도 우리가 온도를 구하는 식을 하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물체 내에 물체 내부의 온도를 구하는 식이라 온도를 모르기 때문에 온도를 구하는 식이라고요. 이 식이 19식이.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는 온도입니다. 이 식의 미지수는 우리가 미지수는 뭡니까?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지수는 온도예요. 변수는 뭡니까? 이 온도가 뭐에 따라 바뀌냐? 그죠? 변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변수는 그죠? x도 변수고 y도 변수고 z도 변수고 t도 변수다. 그러니까 이놈은 결국은 이 온도는 어떤 x와 y와 z와 t의 함수다. 그죠? x와 y, z.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온도 우선 첫 번째 항으로 살펴보면 이 온도가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되어 있죠. 한 번 미분되어 있고 또 한 번 더 미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t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요 항만 가지고 요 항만 있다고 봅시다. 있다고 보면 여기서 t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한번 적분해야 되겠죠. t의 dx 이거는 콘스탄트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적분하면 t는 그죠? c1x 플러스 c2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항에서 t를 구하려면 그죠? 두 번 적분해야 되잖아요. 두 번 적분, 그죠? 한 번, 두 번. 두 번 적분하니까 적분상수가 몇 개 생겼어요? 적분상수 두 개 생겼죠. 그래서 어떤 한 x 방향에만 돼도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된다.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면과 요 면의 온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 또 요 면과 저 뒷면, 밑에 면과 위에 면. 그래서 여기에 조건 두 개, 여기 조건 두 개, 여기 조건 두 개. 조건이 경계 조건이 6개 필요하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몇 번 미분되어 있어요? 한 번 미분되어 있죠.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는 조건이 한 개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3차원 편미분 방정식을 해서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합니까? 경계 조건이 두 개. 그래서 도합 경계 조건은 이 두 개씩 한 개 대해서 두 개 곱하기 XYZ 해서 6개.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한 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XYZ에 대한 조건을 경계 조건이라고 하고 시간은 초기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죠? 시간은 초기 조건.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이라고 생각하자. 1차원. 1차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x, y, z, t 함수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자고? t가 x만의 함수고 y, z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자. 그죠? 1차원 x만 있다. x only. x만 있다. 1차원이라 생각하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온도가 x, y, z. x, y, z는 뭡니까? 이 x, y, z니까 이거는 공간을 이야기하죠. 공간. 요거는 시간. 그죠? 요거는 공간을 의미하고 요거는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온도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차원만 생각하면은 온도가 x, t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표면 온도가 일정하다. 자, x만 있다 하자. 예를 들면 어떤 자, 여기서 x 방향만 존재한다. 여기에 qx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qx 플러스 dx의 열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런 문제에서 요 면이 그죠? x 여기서는 이래 볼까요? 이렇게 여기를 여기까지 지우고 여기를 x를 0으로 보자.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여기가 x 시작하고 점점 x가 이렇게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서 어떤 온도가 만약에 요 면에서의 온도가 20도씨다 하자. 요 서페이스에서 20도씨라 하면 어떻게 조건을 줄 수 있느냐 하면은 t가 여기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 그죠? 0일 때 시간은 요거는 시간이니까 계속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x가 0, 요거는 원래 x자리인데 요거를 여기서 0이니까 0.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죠? x0인데 그때 온도가 20도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서피스 요 표면 서피스의 온도라고 해서 요 s, ts 그죠? 이렇게 약자로 ts를 쓴다 하는 것이죠. 쓰는 방법은 뭐 조금씩 차이 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어떤 면의 온도를 주는 방식을 딜리힐의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딜리힐의 이게 마지막 t는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 경계 조건. 예를 들면 요 면을 여기 다시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면 요 면의 온도가 ts라는 거죠. ts. 여기서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다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쭉 바뀌겠죠. 그죠? 이 방향은 x만 있다는 거죠. 지금 x 방향만 지금 1차원만 생각을 해보자. x만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이것이 20도다. 여기 20도면 여기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만약 qx가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20도, 18도, 17도, 16도, 15도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 C와 같이 표면에 어떤 온도 값으로 주는 일정한 표면 온도로 주는 경계 조건이 있다. 그죠? 이런 조건을 우리가 델리레 컨디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면에 연류석으로 준다. 연류석은 앞에서 여러분들 요식이죠. 히트플럭스, 그죠? 히트플럭스 식은 요식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경계면에서 조금 전에 딜리레 컨디션은 여기 온도가 얼마다. 여기 온도가 만약에 TS다. TS가 20도면 20도, 여기는 요 면의 온도는 20도다. 이렇게 값을 준 거예요. X가 0일 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기울기, 온도의 X가 0에서 온도의 기울기를 준다. 그 기울기가 이와 같이 히플럭스죠. 단위 면적당, 그죠? 그래서 요게 물론 숫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의미적으로는 기울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하고는 일정 표면 온도 조건하고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울기로 경계 조건을 주는 것을 제2종 경계 조건이라 하고 노이만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노이만 컨디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거의 특별한 경우로서 이 기울기가 0인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뭐냐면 단열인 경우죠. 단열인 경우에 이와 같이 그래 온도 곡선이 어떻습니까? 여기 온도 요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전은 어떤 기울기가 이렇게 있었죠. X 방향에 따라서 기울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X 방향에 따라서 기울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열, 이게 만약 앞에서 QX의 더블 프라임이니까 그러니 이것이 0이다. 뭡니까? 이리로 지나가는 QX가 0이다. 어디서? X가 0에서 여기서 열이 안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열이 안 지나가니까 온도 곡선이 이렇게 표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을 주는 것을 우리가 노이만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의 19식 열 확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의 19식 열 확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각 항마다 두 개의 경계 조건, 각 항마다 여기도 경계 조건이 두 개. 왜? 한 번 미분되고 두 번 미분되었으니까 적분을 요 t를 풀려면 두 개 C1, C2 상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상수 x에 대해서 상수 두 개, y에 대해 상수 두 개, z에 대해 상수 두 개. 풀라 그러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한 개만 있게 되죠. 시간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하나만 있다. 그래서 시간 조건 이름을 초기 조건이라고 본다. Initial Condition. 이 왜 초기 조건이라는 게 나오냐 하면은 원래 온도를 구할 때 자 어떤 이런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이제 어떤 환경에 또 다른 환경에 이렇게 처해질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온도, 그죠? 그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초기 조건은. 그래서 처음 온도는 대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계 조건은 표면의 온도가 일정한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표면의 연류석 이와 같이 기울기가 일정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경계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대류 표면인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가 있다. 물체가 있으면 주위에 공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그죠? 공기가 지나간다. 공기가 지나가면은 온도가 여기가 뭐 한 50도쯤 되고 공기 온도 한 20도다. 그러면 열은 어디에서 이로 전달이 됩니까?
물체에서 공기 쪽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겠죠. 물체에서 공기 쪽으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 이 물체 내에서 열이 이동되어 나올 때는 물체 내부에서 이동되어 나와가지고 그다음 이 물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내부에서는 뭡니까? 전도로 전달되어 나오죠. 전도로 전달되어 나와서 외부로 나갈 때는 뭡니까? 대류열 전달로 바뀌었죠. 이 하나의 라인으로 보면 전도열 전달이 대류열 전달로 바뀌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 여기 x 방향을 하면 x 방향으로 전도열 전달 qx 전도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대류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도열 전달은 퓨리일 전도항이죠. 요거는 뉴턴의 쿨링 법칙이죠. 요와 같이 전도가 대류로 바뀌었다. 전도가 대류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대류 표면 조건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2장 전도개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숙제 2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각자가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는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에 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숙제 문제에서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 결국은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